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CPI 발표 이전 비트코인 기준 급락했던 가격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이 장중 7만 1,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참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것 같은데 오늘 밤 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제 어젯밤 9시 30분 미 CPI 지수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돈 수치가 나오면서 일시적인 급락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충격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빠르게 7만 달러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6% 상승한 7만 513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더리움은 1.19% 상승한 3,536달러대, BNB의 경우는 607달러, 솔라나는 171달러, XRP의 경우는 0.6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9%,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2%, 비트코인 반감기는 8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홍콩의 규제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4월 15일이 될 것이라는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 중국 투자자들의 경우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중국 즉 차이나 머니들이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조치가 될 것으로 이 크립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중국인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금과 같은 대체 자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주 초 중국에서 금에 연계된 ETF에 이 투자자들이 너무 몰리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중국의 법정화폐인 위화나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홍콩과 중국의 자본 흐름을 연결시켜 주는 것,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왜 중국의 자본이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느냐, 바로 이 스톡 커넥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톡 커넥트라는 것이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주식시장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금융 서비스인데 첫 번째로 2014년 상하이와 홍콩 스톡 커넥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 간의 첫 번째 직접적인 연결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이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들 또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16년에는 상하이와 선전 스톡 커넥트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스톡 커넥트가 성공을 하자 추가로 설립이 된 것인데, 즉 홍콩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중국의 자금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손쉽게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 신원 인증을 할 필요도 없고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이 기존에 쓰던 증권거래소를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 영국 또한 이제 현재 현물 ETF 관련해서 긴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국의 경우는 과거 금융감독기관인 FCA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현해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미국과 홍콩의 현물 ETF의 승인에 임박에 힘입어서 다른 나라들 또한 승인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의 문제이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녁이죠. 미국의 CPI 지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일시 급락을 하였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노동도 경고하고 물가도 계속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스리슬쩍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적당한 이유 없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비트코인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연준은 적당한 이유도 없이 금리 인하하고 비트코인은 급등할 수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갤럭시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 겸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과 기금속이 금리 인하로 곧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보그라치는 이러한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노보그라치는 최근 트윗을 통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확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미친 소리라고 해도 연준이 금리 인하할 한 가지도 좋은 이유를 보지 못한다. 실제로 그러죠. 어제 발표한 CPI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이유가 없어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금, 은, 구리에 대한 훌륭한 소식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노보그라치는 이러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과 금, 은과 같은 기금속에 유리한 이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신뢰가 완화된 통화 정책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노보그라치는 또 암호화폐 분석가 스콧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경제 상황을 통해서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급격한 부의 축적이 사회의 위험한 결과로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노동은 굉장히 견고하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긴축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이 주요 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의 경우는 실제 상황이 경제 지표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연봉이 1억이 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물가가 너무나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방 한 칸의 월세가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간이 아니라 월세가 600만 원이라는 것이죠. 연봉 1억 가지고는 생활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1억 5천 한 2억 정도 받아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노보그라치 형님께서 추가적인 언급이 한 게 있어서 일단 가져와 보았는데, 이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스위프트와 비욘세를 능가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 디지털의 최근 시장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이라는 용어의 구글 검색량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를 초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노보그라치의 경우는 구글 검색량이 지난 12개월 중 3월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2024년 1분기 말에 긍정적인 성장 궤적을 그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차트 중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그 구글의 트렌드 지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떠한 검색어를 많이 검색을 했느냐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 인간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이제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1월부터 3월까지 무지막지한 상승이 왔을 때는 기존에 투자하던 투자자들 말고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서 쉽게 진입을 하지 못하였죠. 그러다가 조정이 오니 단기 투자세들은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니 신기하리만큼 회복세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다시 63K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60K가 무너진다,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났다라는 언급들이 커뮤니티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죠. 봐라, 숏포지션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흐름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 연도 말 이제 크리스마스이죠. 12월 25일 날 4월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포인트 하락한 76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네, 레이첼 보츠먼의 실내 이동에는 이 화폐를 설명하는 매우 인상적인 실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 91년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의하면 돌화폐섬 야베서는 실제로 돌이 화폐로 이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집 앞에 세워둘 정도로 거대한 돌화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돌화폐가 직접 이동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폐의 실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화폐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합의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윌리엄 퍼니스에 의하면 팔라우 제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돌화폐가 바다에 가라앉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돌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누가 봐도 그 마을에서 부자인 집인데 심지어 그 집안 사람들도 재산을 직접 보거나 만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친구 파투막이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사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화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화폐라는 것은 조개 껍데기나 종이 조각 또는 금속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는 국가가 정한 약속일 뿐 어떤 것이 돈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금본위제가 폐지되기 전 미국에서는 1달러를 주면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달러를 주고 금을 가져갔고 이 때문에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었죠. 이 신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화폐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죠. 다만 신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화폐 시스템을 규정하고 그걸 국민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종종 깨지는 국가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만들 수 있는 신뢰를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신뢰를 받는 이유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트코인 재단들은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립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더리움조차 이러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여전히 묘연한데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언급대로 비트코인만 또 가치가 있다.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은 쓰레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생태계는 비트코인 또한 알트코인들 없이는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상당히 저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알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이 없다면 사실상 모두 다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일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의 토대에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99.9%는 투자를 하고 계실 것이고 0.1% 정도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관망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실 텐데요.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경우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돌이켜 보았을 때 2024년 4월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샀던 이제 물량들을 홀딩하고 지켜왔다라는 사실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손에 꼽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감히 저는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정도의 상승 사이클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절대로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닌 매수의 시기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